10분짜리 비디오 다윈은 신의 반대편 그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과학과 어떤 게 창조과학 혹은 젊은 지구론의 입장은 서로 이제 함께 양립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물학이나 그 지질학 혹은 천문학 뿐만 아닙니다. 뭐 대기과학도 있고 해양학도 있고 다양한 자연과학의 그 브랜치들이 대부분 그 자연사의 연대기를 이제 길게 보고 있죠. 반면에 여러분이 좀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창조과학 혹은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관점은 약 10,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생명체들을 한꺼번에 다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죠. 이 두 관점은 사실 이렇게 양립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뭐 제가 자주 소개하는 이야기지만 주일학교를 잘 나가던 아이가 어느 날 주일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답니다. 부모님이 물어보니까 주일학교에서 거짓말을 했다. 무슨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좀 달라서 문제가 된 것이죠. 학교에서는,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는 공룡과 인간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이제 비디오를 보고 지구의 나이를 10,000년 이렇게 배웠는데 학교에 가서 배워보니까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 공룡은 뭐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과학에서 배우다 보니까 명백하게 주일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모순되고 그렇다면 둘 중에 한 군데서 거짓말을 했을 텐데 이 아이는 교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다시 주일학교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겠냐고. 반대로 이 아이가 학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좀 학교를 옮기거나 아니면 답안지에 백지로 내거나 아니면 답안지는 그대로 쓰고 끝나고 나서 막 회개기도 하거나 해보신 분들 안 계신가요? 제 또래 뭐 이런 분들은 해보셨을 텐데 둘 다 굉장히 안타까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점이 있는 것이죠. 학교에서 지구의 나이를 오래되었다고 배우고 교회에서는 10,000년으로 배운다면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사실 이 근본주의 관점으로 보는 이 과학과 성경에는 굉장히 그 경직성이 있습니다. 창조과학식의 성경 해석은 제칠한식 교회에서 기원한 면도 있지만 세대주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해석의 경직성이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일반 계시의 영역이죠. 일반 계시의 영역보다 특별 계시,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당연히 우리가 성경이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련된 문제에서 성경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자연이라는 책에 담겨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 것이죠. 사계절이 어떻게 오는지, 언제 씨를 풀어야 되는지, 이런 당연한 보일러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은 성경책을 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그 근본주의 경향에서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문제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한 뭐랄까요? 일반 은총을 조금 이제 낮게 평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과학을 판단할 최종적 권위를 성경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번에 해당하는 것을 과학에 적용하면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근본주의 관점을 갖는 분들은 과학의 내용에 관해서도 그 최종적인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은 두 가지 책의 전통에는 좀 위배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구원에 관련된 궁극적인 해답은 성경에 있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공룡을 창조했냐 안 했냐라의 문제라든가 하나님이 생명의 종을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냐라든가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라든가 혹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달을 공전시키는지 중력에 의해서 공전하는지라든가 지구가 움직일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에 최종적 권위를 두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의 은총의 영역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장하면 또 저에게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영역이 나눠지는 것이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게 있고 또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게 있다. 이것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과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이라는 책을 읽게 도와주는 도구가 아니라 기독교의 어떤 그렇죠?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걸로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들이 근본주의 관점의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이죠. 이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젊은 지구로는 기독교의 유일한 견해는 아닙니다. 다양한 견해들이 이미 존재해 왔죠. 심지어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이라는 책으로 나오기 전부터, 그 전부터 창조론의 스펙트럼은 넓었습니다. 물론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과학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족보를 따지면 대략 한 6,000년 전에 그때쯤에 천지 창조가 있었다라고 봤던 관점이 1,000년 이상 지속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지질하게 발전하면서 1700년대, 1800년대가 되면 지질하게 발전하면서 지질학에서는 이 지층들이 쌓이는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죠. 1700년대부터 쭉 지나가면서 이게 바다에 이런 흙이나 모래나 자갈들이 들어가서 쌓이면서 지층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융기가 되면서 이제 산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어떤 그런 퇴적층들이 몇십 킬로미터나 되는 그런 퇴적층들이 막 발견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지층의 높이를 따졌을 때 이것은 10,000년, 20,000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이미 지구의 나이는 최소한 100만 년 이상은 돼야 되는구나라는 결론들이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6일 창조는 어떻게 이해되지? 이런 질문들이 나온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나왔던 것이 이제 간격이론 같은 것이죠. 이 간격이론은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생물학이 나오기 전입니다. 진화론이.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지구의 나이는 최소한 100만 년 이상 굉장히 오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1800년 초의 결론이었는데 그렇다면 창세기 6일 창조를 어떻게 이해되냐? 아마도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주 커다란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요게 한 100만 년 전, 그죠? 다 지구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전에 뭐가 나오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척결치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그 사이에 어떤 게 천사의 타락과 이런 게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갖고 이게 다 이제 창조 세계가 이제 무너지는 그러다가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빛의 창조에서부터 6일 창조가 그 재창조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긴 간격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 6일 창조는 6일 창조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지구의 나이가 오래됐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창조했던 첫 창조, 창세기 1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 조화주의 관점에서 일치론적 관점에서 발전하는 지질학의 내용과 성경 해석을 함께 맞추려고 했던 것이 이 간격이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우주라는 말은 잘 몰랐겠지만 지구는 오래전에 창조됐지만 그러나 생물의 세계만큼은 인간과 생물은 6일 창조를 통해서 된 거니까 10,000년이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런 관점과 다르게 성년 창조론도 나왔습니다. 성년 창조론은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주나 지구나 생명의 세계는 굉장히 연대기가 오래된 것이 분명한데 창세기에는 족보를 아무리 따져봐도 10,000년 이상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따지면 6,000년 전이 되는 거고 중간에 족보에서 빠진 사람까지 따져봐도 10,000년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이제 10,000년 정도로 보고 천지창조 시점을 10,000년 전으로 보는 건데요. 그런데 성경에는 10,000년 전에 창조한 걸로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과학에서는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것이 성년창조론입니다. 성년창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온 대로 10,000년 전에 창조하시면서 46억 년 전에 창조한 것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창조를 하시면서 46억 살 된 지구를 이제 성인의 모습으로, 성년의 모습으로 창조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인간을 예를 들면 인간을 아기로 창조하시면 아기가 쭉 성장해야 30살이 30년이 지나야 30살로 보일 텐데 한 주 전에 지난주에 창조하시면서 30살짜리 어른의 모습으로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과학이 이야기하는 긴 연대와 성경에서 또 해석이죠. 성경에 지구의 나이가 만 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족보를 따져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만 년쯤이라고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성년 창조. 이 성년 창조론은 지금도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합니다.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우리가 은하들을 관측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보셨죠? 허블 딥필드의 5,500개 은하 중에서 가장 멀리 있는 은하가 거리가 100억 광년이 넘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면 100억 년 전에 하나님이 그 은하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은하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창조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게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데서 100억 년 날아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날아오는 빛까지도 창조하셔서 만 년 전에 창조하시면서 100억 광년 떨어져 있는 은하를 창조하시고 100억 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그 빛도 중간에 있는 빛도 지금 다 창조하신 거다. 그러니까 만 년 전에 창조하신 걸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년 창조론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 성년 창조론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만 년 전에 138억 년 되어 보이는 우주로 창조하실 수 있고 지구는 46억 년 되어 보이게끔 나이가 많이 든 우주로 창조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기꾼처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30살 평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30살로 창조하셨으면 여러분의 그 생물학적 신체는 30살에 해당하는 노화를 겪었겠죠. 그죠? 성장 호르몬은 이제 안 나올 거고, 성장점들은 뭐 나태화됐을 거고, 그죠? 뭐 주름 뭐 다 30살일 거예요. 그런데 기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30살로 창조하셨으면 중학교 첫사랑의 기억이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고등학교 앨범이 첫사랑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억이 있으면 되나 안 되나요? 초등학교 때 뭐 소풍 갔던 기억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나요? 하나님이 30살부터 존재하겠다면 1살부터 30살까지의 경험이 없는 거잖아요. 기억이 없어야 되죠. 근데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만 년 전에 100억 년 되어 보이는 은하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함수로 그 기억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앨범들을 쫙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30살짜리 어른으로 만들면서 1살부터 30살 때까지 기억도 다 집어넣으셨다. 이것도 가능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가능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주 자기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강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는 홀로그램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 이런 주장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반실제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주장하면 모든 주장이 가능해요. 어떤 주장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럼 그 동의는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하셔야 되냐? 그냥 0살부터 30살 창조하셔서 30살을 겪게 하면 되지. 왜 굳이 30살로 창조하시면서 겪지도 않았던 30년의 기억까지 막 집어넣으시면서 그걸 누가 보면은 얘가 진짜 30살에 태어났는지 아니면 1살부터 30살까지 기억이 주어진 건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속임수를 하나님이 왜 하셔야 되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성경에 만년이라고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사기꾼처럼 만드는, 자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막 하시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 다 하시죠? 인터넷 뱅킹 해서 막 버튼을 누르면 100만 원이 간 것 같지만 뭐 안 간 거다. 뭐 이렇게 이런 거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주장들이 이제 사실 있었죠.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날시대 이론은 이런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제 6일 창조가 나오는데
야, 이게 6일 창조를 그럼 어떻게 이해되냐?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 넘었어?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루, 요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긴 시대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그 요미라고 하는 용법이 다양하게 쓰입니다. 하루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뭐 제네레이션, 뭐 긴 에이지 뭐 이런 거를 표현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럼 창세기 1장의 요음을 하루가 아니라 긴 지질 시대로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뭐 백악기, 뭐 무슨기 이렇게 예를 들면 몇 억 년씩 잡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제 입장입니다. 근데 이건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성경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그러면 그 백악기 뭐 예를 들면 모르겠으나 10억 년이 시대고 하루가 24시간이면 10억 년 동안 태양이 한 번 뜨고 한 번 졌다는 얘기인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자적으로 요음을 24시간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 성경에는 명백하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간 걸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음을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24시간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24시간을 하나님이 과학적 의미로 사용해서 6 곱하기 24시간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과학적 설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명백하게 그 본문 그 요음 자체는 24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거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시대 이론은 하루를 긴 지질시대로 보는 관점이었고 이것도 이미 다윈의 진화론이 득세하기 전부터 나오는 관점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그론이 나오죠. 오렌지 그론은 지질학이나 천문학이나 어떤 물리학의 입장 이거는 부정하기 어렵다. 우주론에서 이야기하는 우주의 나이 138억 년을 수용하고 지구의 나이 46억 년도 수용하자. 그런데 생물의 창조만큼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동물을 창조하셨다고 돼 있으니까 동물들은 서로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따로따로 창조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생물 진화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진화는 부정하는 입장. 이건 이제 오렌지 그론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제 지적 설계가 그 다음에 또 나오게 됩니다. 창조과학 내에서 내부의 흐름에서 이제 싸움이 있었죠.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냐, 아니면 지구의 나이가 10,000년밖에 되지 않았냐, 젊은 지구론, 오렌지 그론 사이에 이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구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 논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진화만 반대하자. 그래서 이제 진화의 반대라는 깃발 아래 모여서 새롭게 창조과학 운동의 흐름이 전개된 것이 지적설계 운동입니다. 이 지적설계 운동은 그러나 그 내부를 보면 오렌지 그론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질학이나 천문학 이런 것들을 거꾸로 지적설계의 증거로 이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입장을 이제 자세하게 볼 시간은 오늘 없는데요. 우주 창조나 지구 창조는 이제 인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석의 어떤 지층도 인정하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동안 단순한 종이 먼저 나오고 복잡한 종이 지구 역사 후반부에 나왔다는 것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현상은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입장에서 반대하는 거는 진화 과학은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공통조상에서 종들이 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분화되는 과정, 진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자연세계 내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뭔가 좀 최자연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 어떤 설계,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하는 현상은 인정하지만 그 진화가 자연세계의 내적인 인과관계로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진화 과학은 부정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죠. 오렌지 그론하고. 물론 지적 설계 안에는 젊은 그론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적 창조는 진화의 방법도 인정하는 거예요. 오렌지 그론하고 다르게 생물 진화의 부분도 생물 진화과학의 내용들을 보면 진화가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화라고 하는 자연계의 인과관계, 자연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진화까지 수용하는 입장이 진화적 창조론의 입장입니다. 이 모든 관점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견해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합니다. 차이점은 뭔가요? 창조의 방법에 대해서 차이점이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셨냐? 자연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셨냐? 어떤 기간 동안 하셨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에서는 이 젊은 지구론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건전한 시각이 아닙니다. 생물의 그 다윈 진화론 이전에 이미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조론이 이거 왜 이렇게 다양하게 되었냐? 처음에는 사실은 이 근대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아일랜드의 성공의 주교였죠. 대주교였죠. 이분이 쓴 창세기 주석에 보면은 창세기 족보를 따지고 6일 창조를 따져서 천지 창조가 기원전 4004년쯤에 있었다. 10월 며칠 날짜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주석을 썼습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세대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0년씩 따지죠. 1000년씩 4개, 기원전 4개죠. 4000년이니까. 그 다음 기원 후 2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세대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자세한 설명 잘 못 드리겠고. 그러다가 18세기 초에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젊은 지구가 모순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19세기가 되면은 이제 그 지구연대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게 개발되면서 이제 연대 측정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죠. 화석들이 쌓여있는 층들을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젊은 지구로는 이제 완전히 과학적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빙하층이나 대륙이동이나 단순히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이나 화석뿐만 아니라 지질학의 독립적인 다른 연구들도 빙하층들도 우리가 매년 쌓이는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빙하층들을 보면은 나이 측정이 가능해요. 이런 빙하층들이나 대륙이동도 1년에 몇 cm 움직이니까 다 측정되거든요. 지금은 GPS로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면 지구 연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과학계에서는 끝난 결론이에요. 지질학만 그런 것이 아니죠. 천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문학에서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달에서 운석도 갖고 오고 위성들이 떨어지는 것들을 봐서 태양계 전체 연대 측정을 해보면 45점 몇억 년에서 다 실험이 돼요. 그리고 오염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오염된 걸로 실험하고서 측정치가 다르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거는 그쵸? 이제 오염 안 된 걸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이제 성세석이 나오게 된 건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런 성세석들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과학의 내용과 성경의 본문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조화주의 관점이 많아요. 근데 조화주의 관점을 버리지 못하면 과학이 발전할 때마다 자기적인 가정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성경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약화시키는, 성경을 오히려 파괴하는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과학에 맞춰서 이 성경을 해갖고 성경의 권위를 높이려는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반대 효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양한 학문들을 봤을 때 지구나 우주의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압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계에서는 지구 연대가 오래되었냐 젊었냐 이런 거 아무도 안 따집니다. 아무도 안 따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강의를 해보면 20대 청년들은 별로 이런 얘기 창조과학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이제 40대, 50대, 60대 분들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많이 들어갔고 교수님 지구의 나이가 젊다는 A, B, C, D, E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저한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과학을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과학 다큐멘터리 막 보고 과학책 보고 나니 그게 취미다. 100명 강의하면 한두 명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들. 근데 대부분은 과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을 기회가 없는 반면에 이 창조과학, 이분들은 이제 그 과학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지만 지질학이나 천문학이나 진화생물학이나 이 분야에서 전공한 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듣고 정보가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계에서는 이 젊은 지구로는 거의 과학자들이 들여다보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처럼 젊은 지구론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과학자가 반박하면 저는 과학자들한테 욕을 먹어요. 왜 진흙탕에서 뒹구니? 과학자가. 그렇죠? 왜 이제 그런 얘기 상대해 주냐 이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교회 안에 심각한 정보의 불균형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 하나님 기독교를 믿지 않는 과학자들은 굉장히 시니컬하게 봅니다.